병사들을 파이프로 몰래 들여보내면 도시 침투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몇 달간 우크라이나에서 이 방법으로 카피안스크 점령을 시도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도시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이미 알고 있고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비밀 파이프라인 침공은 오히려 병사들이 대거 제거되는 역효과를 냈고 우크라이나는 이에 잔혹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하르키우 지역에 위치한 코피안스크에서 러시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도시에 100명 미만의 러시아 군인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이들이 지하실 등 은신처에 숨어 증원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순찰 드론에 쉽게 추적 제거될 수 있어 러시아가 코피안스크의 병력을 은밀히 투입하려던 전략이 실패한 주요 원인입니다. 러시아는 몇 달간 코피안스크로 증원군을 오스킬 강 아래 오래된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보냈습니다. 이 전략은 잠시 효과적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약 15km, 즉 93마일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기어갔고 때로는 전동 스쿠터를 이용해 더 빠르게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파이프 일부 구간은 설 수 있었고 다른 끝 코피안스크 근처로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 여름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이용 중임을 처음 알았으나 당시 코피안스크가 포위되어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하자 우크라이나는 도시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속되는 공격과 절박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시를 방어하던 이들은 9월 말에 긴급하게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증원군이 도착했고 그들은 코피안스크의 상황을 극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1월의 도시는 여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코피안스크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증원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들은 2025년 후반 몇 달 동안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러시아 병사들의 작은 무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던 도시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가 계속되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병력을 은밀히 들여보내던 파이프라인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1월 아킬레스 여단과 지휘관 안톤 슈미알이 코피안스크에 배치되자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전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단은 도면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을 지도에 표시하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출구뿐만 아니라 만약 러시아 군인들이 어떻게든 통과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근처의 은신처들도 함께 파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에서 나와 근처 숲으로 달려가 숨을 곳을 찾습니다. 슈미엘은 러시아 군인들이 은신처를 찾아 민간인 복장으로 자주 갈아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들은 소총을 배낭에 넣고 코피안스크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11월 슈미엘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침투자 차단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파이프라인에 배치되어 15kg 폭탄을 수중 구간 위에 투하했습니다. 이어진 홍수로 인해 파이프라인의 많은 출구가 막혔고 러시아는 뗏목을 이용해 오스킬 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로 인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오래가진 않았지만 아킬레스브 여단은 잠시나마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13일 키우 인디펜던트는 여단이 파이프라인 공격 성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약 95초 분량의 이 영상은 파이프라인 내부의 끔찍한 환경과 파이프 출구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나오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폭격이 시작되며 탄약 투하와 폭발로 카피안스크 파이프라인 일부가 파괴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킬레스 여단이 출구 확인 후 곧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코피안스크의 압박이 잠시 완화됐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슈미알라는 러시아가 오스킬 강 파이프라인의 새 입구와 출구를 만들어 병력을 더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알고 있던 파이프라인 출구를 빼앗겼고 이는 그 나라의 침투 시도를 방해했습니다. 심리적 피해가 더 컸을 것입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에 투입되는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행동을 알고 언제든 공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출구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스킬 강을 건너 코피안스크 근처에 도착한 러시아군에게 특별한 환영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드론이며 매일 러시아 군인 침투 시도자들에게 죽음을 안깁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도시 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강을 건너거나 고무보트, 빈 가스관을 이용해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드론 영상에 가스관 출구와 강 주변에 러시아 군인 시신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제 푸틴이 이루고 있는 것은
자신의 군인들을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저 몇 명이라도 코피안스크에 들여보내기 위한 희망으로 말이죠. 지옥 같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군인들을 몰래 들여보내는 코피안스크 파이프라인은 성인 남성들에게 매우 비좁고 불편하며 원래 가스관이었던 점이 큰 영향을 줍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파이프라인에서 나온 많은 군인들이 화학 중독 증상을 보여 우크라이나 드론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적어도 파이프라인을 벗어나 하늘을 볼 수 있으니 운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드론에 당하기 전이지만요. 러시아가 2024년 우크라이나에게 빼앗긴 쿠르스크 일부를 되찾으려 같은 전술을 썼지만 파이프라인 병사들은 종종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7월 7일 텔레그램 채널 세베르니 카날에서 러시아 스트림 작전 관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익명의 병사는 쿠르스크 파이프라인에 투입된 일부 병사들이 정신을 잃고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의 확실한 죽음 대신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편에도 시신이 쌓였습니다. 카고 200은 군대에서 시신을 의미하는데 파이프에서 시신을 꺼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안은 공간이 없고 잔해의 시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제 다리가 풀렸다고 그 군인은 말합니다. 화학 중독이 더해지면 파이프 안팎 모두 죽을 위험이 커집니다. 코피안스크의 함락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침투가 차단된 지금 코피안스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전에 이 영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시며 아래 댓글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침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다시 코피안스크로 돌아가면 푸틴이 여러 번 점령을 주장했던 이 도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코피안스크 점령에 실패해 푸틴이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코피안스크 주둔 병력은 앞서 언급한 약 1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불과 지난 10월에 우리가 보았던 상황과는 크게 다릅니다. 21일 동부연구센터는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이 러시아가 코피안스크 중심부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남쪽, 즉 도시 안쪽으로 더 진입하면서 여러 병력 집단이 우크라이나 남부 방어선을 적극적으로 뚫으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오스키엘 강을 따라 코피안스크 보즐로비 철도 교차점 방향으로 진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르키우 방어군은 큰 문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해당 교차점은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 철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코피안스크를 점령하면 병참 거점으로 삼아 하르키우로 진격하는 군에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크렘린의 계획이었으나 증원군과 우크라이나 송유관 파괴 부대가 코피안스크에 도착해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코피안스크에서 강했던 군대는 이제 소수 나고자만 남은 잔재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최근 몇 달간 카피안스크에서 냉혹하게 방역을 펼쳤습니다. 러시아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우크라이나 군대에 밀려 거의 방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카피안스크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 1명 전사 시 자국군인 27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우크라이나가 도시의 90%를 장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때와 거의 동시에 공유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너질 때 파이프라인에서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푸틴이 항상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예비 계획은 엄청난 러시아군 사상자를 내는 고기 분쇄기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기 분쇄기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코피안스크를 완전히 장악해 증원 걱정 없이 소수 러시아 병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도자들은 뗏목이나 파이프라인으로 오스킬강을 건너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들로 인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1월 13일 우크라이나군이 10월에 잃었던 도심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코피안스크 시청을 해방하고 도시가 넘어갈 뻔했던 러시아 대신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6일 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군이 계속 코피안스크 침투를 시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침투 부대는 소규모이며 피해가 커서 남은 병력으로는 도시 거점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카르티아 여단 참모장 막심 홀로복은 최근 몇 달간 코피안스크 해방을 위해 싸운 부대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홀로복은 두더지 잡기 게임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망치를 들고 있는데 두더지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피안스크 정리가 우크라이나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이 소수의 병사들을 몰래 들여보내 숨게 하고
그들이 발견되어 사살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퇴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지하실, 계단 아래, 틈새 등 어디든 숨을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침투자 소탕은 정찰 드론을 이용해 느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중장비 이동이 불가능하며 진입 시도자들은 코피안스크 약 1제곱킬로미터 내에서만 작전이 제한됩니다. 드론 부대 지휘관 비탈리 씨는 워싱턴 포스트에 분명히 대단한 승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승리를 축소하려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코피안스크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자국 군인들이 그 도시를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1월 17일에도 RBC 우크라이나는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분석가들이 러시아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군대가 코피안스크의 모든 구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러시아가 그 도시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ISW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류소프는 1월 16일 서부 집단군을 시찰하고 사령관 세르게이 코조블레프 대령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코조블레프는 러시아군이 2025년 12월 코피안스크, 동쪽 쿠체리브카, 남동쪽 포돌리와 쿠릴리브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조블레프는 우크라이나가 도시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러시아가 여전히 완전히 통제 중이라고 벨류소프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자신의 실패로 인해 푸틴의 분노의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휘관의 거짓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거짓말은 크렘린이 동조할 만한 것으로 코피안스크 진실이 드러나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은 영상 초반에 언급했습니다. 이는 푸틴과 측근들이 러시아인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협상력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군대가 코피안스크를 반드시 점령하길 바라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코피안스크는 하르키우에 있어 돈바스 지역이 아니므로 점령해도 푸틴이 돈바스에서 점령한 영토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코피안스크와 돈바스 사이에는 러시아가 계속 병력을 투입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중 하나는 협상력입니다. 러시아가 코피안스크를 점령하면 다른 지역과 교환할 수 있는 큰 우크라이나 정착지를 갖게 됩니다. 푸틴이 코피안스크를 돌려주는 대신 도네츠크의 포크로우스크시나 다른 우크라이나 요새 도시를 요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아마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는 그런 제안을 평화협상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돌려받는 일종의 거래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거래는 푸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즉 더 많은 영토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말이죠. 러시아가 코피안스크를 원하는 건 협상 카드 외에도 실질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벨고로드에서 코피안스크로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철도 교차점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엔 돈바스와 연결된 또 다른 고리가 있습니다. 9월, RBC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코피안스크를 물류 거점으로 삼아 돈바스 지역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 파블로 나로즈니는 코피안스크 함락 시 돈바스 전투에 미칠 의미를 설명합니다. 코피안스크가 점령되면 우리의 물류는 악화되고 그들의 물류는 개선됩니다. 전쟁은 물류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자신들의 보급로를 강화할 것입니다. 코피안스크는 우리 방어군 뒤에 있습니다. 코피안스크는 하르키우와 멀리 있지만 점령 시 도네츠크 방어군과 슬로피아스크, 크라마토르스크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나로즈니는 말합니다. 즉 러시아는 도네츠크 요새 벨트를 양측에서 공격할 계획입니다. 코피안스크를 점령하면 푸틴이 포크로우스크 점령과 징역을 기대하는 병력과 코피안스크 방향 병사들이 각각 다른 쪽에서 공격합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사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 외에도 푸틴의 코피안스크 공세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우회 지역에도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도네츠크 전역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을 코피안스크 점령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다시 통제권을 되찾은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해당 매체는 푸틴의 진짜 전쟁 목표가 도네츠크를 넘어설 수 있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시사합니다. 도네츠크에 집중하는 평화협상은 러시아의 진짜 목표를 숨기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푸틴이 코피안스크를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면 그 도시 상황이 그를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블라디미르 푸틴의 겉모습에 몇 가지 균열이 나타났는데
이는 그가 코피안스크에서의 지렛대를 잃은 것이 얼마나 큰 타격이었는지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월 15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푸틴이 러시아가 유럽과 외교 복원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가 침공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해서 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 신임 외교관 환영식에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하고 우리 국가들이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이런 접근에 전념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며 관계 회복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상호 협력과 문화 교류로 풍요로운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이탈리아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가 EU가 러시아와 고위급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나왔습니다. 그 발언들은 푸틴에게 적절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 발언들은 기회를 노리고 유럽 지도자들과 논의에 끼어들려 아부하는 시도입니다. 푸틴은 코피안스크 같은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해석하도록 유럽 지도자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푸틴이 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우크라이나가 약화된 껍데기로 남지 않는 평화를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재개하길 기다리고 있지만 코피안스크가 다시 우크라이나 통제에 들어가 푸틴의 중요한 협상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수개월 정찰한 죽음의 통로로 병사들만 보낼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도네츠크 지역을 여러 번 언급했으며 이 지역을 둘러싼 이야기도 러시아의 코피안스크 관련 허위 주장만큼 거짓입니다. 포크로우스크 등 일부 도시는 파이프라인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것은 러시아의 늘어나는 손실과 끊임없는 실패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 깃발, 거짓말, 허세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저희 영상에서 모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코피안스크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